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앞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내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미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North Korea, I made the point.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missile test that the DPRK carried out a few days ago. We've engaged with partners in the region on that as recently as yesterda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앞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discussed it in the Security Council and we'll be discussing it in the 1718 committee.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흘 만인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유엔 대표부는 회의 뒤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가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유감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긴급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의 우선순위 의제 중 하나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의제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두 나라 관계는 평화, 번영, 안보의 초석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유엔의 보고서 작성과 대북제재위의 원활한 활동을 중국이 방해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BOA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최소한으로 이행하면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의 핵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미사일 운반 차량, 사치품 등을 팔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을 구입하는 등 여러 도움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의도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통해 중국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만큼 중국의 자의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미국의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택할 것인지 중국이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제기한 것은 도발로 보상을 얻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방위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이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활동 재개는 북한이 대내외 정치적으로 안전한 기본 기조로 회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하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동시에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the ROK periodically, keeping on the lookout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from those provocations, from those that probing. And third, continually building leverage in terms of weapons capability as well as deterrent capability. 웡 전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과 같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돌아서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축소됐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freeze or the pause in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was due or always contingent on the DPRK participating in good faith in a diplomatic process. And I think at this point you can say that they're not doing that. So rethinking exercises, upgrading them, not just doing them, but doing them in a loud fashion that really displays our deterrent capability together with the ROK is something we should think about. 웡 전 부대표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미사일 역량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순항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정권에 들어간 한국과 일본은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 of orienting sensors, for instance, ground-based radars, to optimally detect and track these cruise missiles will now be something that has to receive additional planning. This was not a threat that existed earlier, but North Korea has now clearly intended that they plan to continue developing this.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다른 영내 관련 국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웡 전 부대표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본부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합참 차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현재 미사일 역량 진전 속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다만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연구를 지속해왔다면서 지금은 미사일 운영 능력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등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된 미군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거행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거행된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에 참전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인 미군 용사와 그들의 귀환은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 전쟁에서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는 참전 미군은 현재 8만 1,9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7만 2천 명 이상은 2차 세계대전, 7,500명 이상은 한국전쟁, 1,500명 이상은 베트남전 참전 미군이라고 밝히고
이들 가운데 약 3만 8천 명의 유해는 발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 실종 미군의 경우 7,556명 가운데 약 5,300여 명이 현재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